겨울밤 골목은 하얗게 숨을 내쉬는 사람들 사이로 연탄 냄새와 군고구마의 달큰한 향이 퍼지고 있었어요. 작은 포장마차 앞에서 소연은 두 손이 빨갛게 익을 만큼 뜨거운 군고구마를 뒤집고 있었죠. 방과 후 늘 그렇듯 이 자리에서 버티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하루의 거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길 건너편에서 잘 차려입은 꼬마 하나가 까치발을 세운 채 소연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꼬마의 낯빛과 차분한 눈빛은 이 동네에서 보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소연이 고개를 들자 꼬마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예상조차 못한 한마디를 남기게 돼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아이가 왜 나를 그렇게 뚫어지게 보는 건지 처음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군고구마가 먹고 싶은가 했죠. 그런데 아이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제 앞에 서서 조그맣게 웃었어요. 웃었다고 해야 할지, 떨리는 숨을 내섰다고 해야 할지 모를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어요. 누나, 우리 할머니 냄새가 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사람 냄새가 그렇게 쉽게 구분되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할머니 냄새라니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죠. 하지만 아이의 눈은 장난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래 찾던 무언가를 갑자기 발견한 사람처럼 두 눈이 커다랗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군고구마를 하나 건네주며 따뜻하게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아이는 그것도 받지 않고 제 손끝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또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굽는 것도 우리 할머니랑 똑같아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 아이가 왜 자꾸 똑같다고 말하는지, 왜 하필 처음 본 저에게 그런 느낌을 받는지 설명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아이가 말할 때마다 제 등줄기를 타고 스멀스멀 뭔가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저 아이의 시선과 말투가 어쩐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아이는 마치 정해진 시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마차 앞에 나타났어요. 추운 날에도,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도, 학교 끝나고 돌아와 불을 피우면 이미 아이가 서 있는 날도 있었죠. 아이는 늘 말수가 적었어요. 대신 제가 군고구마를 굽는 걸 가만히 바라보며 잠시 머물다 갔어요. 그런데 자주 올수록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조금씩 커져갔어요. 아이의 행동은 귀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설명되지 않는 묘한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쩐지 제 안쪽 깊은 곳을 누가 건드리는 듯한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 무서웠어요. 아이가 자주 찾아오면서 저는 점점 그 아이가 어떤 집안에서 자라는지 궁금해졌어요. 말투도 조심스럽고 손끝도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기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포장마차 옆에 조심스럽게 앉더니 작은 봉투를 품속에서 꺼냈어요. 손바닥만 한 낡은 사진이었어요. 아이는 제 손에 그 사진을 쥐어주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분위기가 이상하리만치 제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웃을 때 눈꼬리 모양 머리를 넘기는 손동작, 입술에 살짝 올라오는 습관까지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숨이 턱 막혔어요. 아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나랑 똑같죠?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 낯선 아이가 나를 보고 익숙해한다고 했는지, 왜 할머니 냄새가 난다고 했는지도 조금은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길은 없었어요.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가 없어 사진을 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 은주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사진을 건네며 아냐고 묻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사진을 보자마자 나지막이 숨을 삼키더니 의자를 붙잡고 앉아버렸어요. 마치 오래 숨겨온 어떤 문이 억지로 열리는 순간을 맞는 사람 같았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묻자 엄마는 끝내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소연아, 그 사진, 너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는 손등으로 눈을 가린 채 말을 이어갔어요. 미안해, 너한테는 평생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은 서늘한 바람처럼 제 몸 전체를 관통했어요.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사실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는 가만히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는 버려진 아이였어. 나는 그날 내가 죽을까봐 그냥 데리고 나온 거야. 무엇을 더 묻고 싶은 마음과 묻지 말아야 한다는 두려움이 뒤엉키면서 머릿속이 까맣게 멍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포장마차에 다시 나가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또 그 아이였어요. 아이는 제가 힘들어 보였는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살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기 싫었지만 아이는 제 옆에 조용히 서 있다가 그 사진과 똑같은 문장을 남겼어요. 엄마도 이렇게 군고구마 좋아했어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비틀어 놓았어요. 필연적으로 연결된 적 없는 두 세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가 몰랐던 제 진짜 자리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조금씩 자라났어요. 아이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친밀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따라가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이 아이와 사진 속 여인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나와 연결되는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밀의 문턱 위에 서게 되었어요. 아이를 따라간 건 정말 잠깐의 용기였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이 이상한 연결의 실체를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아이는 제 손을 잡지도 않았는데 제가 뒤따라오는 걸 당연하다는 듯 천천히 걸었어요. 포장마차에서 몇 골목 떨어진 곳에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고 운전석 옆에 선 남자가 아이에게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아이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잠깐 와도 돼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나를 보고 싶다고?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지만 저는 이미 이상한 예감 속에 몸이 끌려가고 있었어요. 차는 조용히 달려 도심을 넘어 큰 저택 앞에 멈춰 섰어요.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정원과 고요한 외등이 펼쳐졌어요. 이런 곳은 텔레비전에서나 본 적 있었어요. 아이는 익숙한 길을 걸어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 거실 한가운데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여인과 너무 닮아 숨이 멎을 만큼 놀라웠어요. 아이가 제 손을 가볍게 밀어 앞쪽으로 서게 하자 그 여인은 저를 바라본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억지로 허리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두 손을 입가로 가져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왜 너가 여기에?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을 본 듯한 절망과 충격이
동시에 어린 표정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여인의 눈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눈가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흔들렸어요. 그 여인은 천천히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러워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온 여인은 떨리는 손끝으로 제 뺨 근처를 스치듯 내밀었다가 차마 닿지 못하고 손을 거두었어요. 그때 작게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혹시 이름이 뭐니? 저는 가볍게 대답했어요. 소연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이 흘렀어요. 그래, 그 이름 그대로였구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단 한순간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인의 다음 말이 모든 생각을 멈추게 했어요. 내가 잃어버린 딸이야.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이 나오지 않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엄마 은주의 말과 여인의 말이 뒤섞여 터져나갔어요. 버려진 아이 죽을까봐 데리고 나왔다. 잃어버린 딸 그대로의 이름 도대체 어느 것이 진실인지 혼란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저를 키운 엄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나왔다고 했고 이 여인은 나를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감정이 모두 진짜처럼 보였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조차 모르겠다는 공허함이 깊게 밀려왔어요. 아이제 아는 제가 충격으로 말도 못하고 서 있는 걸 보고 제 옆으로 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에 옮기는 아이가 왜 저를 자꾸 찾아왔는지, 왜 할머니 냄새가 난다고 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했어요. 이 집안에서 사라진 딸의 흔적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찾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제 아의 엄마 뒤쪽 복도에서 시선을 피하는 검은 양복들의 그림자가 스치고 있었거든요. 이 집안에 나를 반기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내가 다시 나타난 걸 결코 원치 않는다는 사실도. 제아 엄마가 울음을 삼키며 제 앞에 서 있는 동안 복도 끝에서 스치는 그림자들은 점점 더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상황을 알아채고 움직이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등을 굳히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이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선명하게 느꼈거든요. 제아 엄마는 여전히 울먹이는 얼굴로 제 손을 잡으려다 멈춰 섰어요. 눈물이 흐르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살아 있었던 거구나.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 말은 온몸을 흔들어 놓았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든 것이 미궁이었지만 그녀의 절절한 눈빛만큼은 진짜였어요. 그런데 그 진심 뒤로 어딘가에서 차갑게 눌러오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 집은 너무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저를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복도에서 중년의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나타났어요. 양복 차림에 매서운 인상 말없이 다가와 제아 엄마의 어깨를 부드럽게 붙잡으며 제 쪽을 날카롭게 훑쳤어요.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까?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그 말투 자체가 이미 저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고 있었어요. 제아 엄마는 그를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저 아이야. 내가 잃어버린 그 아이라고. 당신도 알잖아요. 남자는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말했어요. 확인이 되기 전까지 함부로 단정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남자는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돌아오는 걸 반기지 않을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처럼 데리고 오는 건 위험합니다. 재아 엄마는 순간적으로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어. 저는 그들이 소리 없이 주고받는 긴장 속에서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집안에서는 나를 둘러싼 분명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재아는 제 옆에 서서 불안한 얼굴로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았어요.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누나 무서워하지 마요. 엄마는 진짜 누나 찾은 거 맞아요. 그 말이 작은 위로였지만 이 상황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건 명확했어요. 그 순간 남자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을 데리고 나간 사람은 그냥 지나가던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매섭게 조여왔어요. 남자의 눈빛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사건의 진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누가 무엇을 숨기기 위해 데려간 건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머릿속이 다시 하얘지며 두 세계가 동시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평생 믿어온 사람도 지금 눈앞에서 나를 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모두 진실 일부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재아 엄마는 남자를 밀어내며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으로 굳어 있는 사이 재아는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누나 도망갈래요? 아이의 말은 너무 순수해서 불안했고 그 순수함이 오히려 이 집안의 어둠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했어요. 저는 천천히 아이의 손을 감싸며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복도의 어둠 속에는 여전히 몇몇 시선이 숨어 있었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어요. 이 집에서 벌어졌던 일, 그리고 나를 향한 감정의 온도 차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이 집안에는 정말로 나를 다시 사라지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걸. 저택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재아 엄마는 저를 향해 다가오려 했지만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의 기척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그들의 시선은 조용했지만 날이 서 있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는 건 분명했어요. 저는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에 숨을 끊어질 듯 들이마셨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재아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쪽을 가리키며 남자에게 소리쳤어요. 저 아이는 내 딸이야. 내가 직접 봤어. 저 눈, 저 입꼬리 나는 알아봐. 그러나 남자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보시는 것과 안전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아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위험한 겁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어요. 저는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해 있는 그 순간 더 이상 이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하지만 재아 엄마의 절박한 표정이 발을 떼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소연아, 널 다시 잃고 싶지 않아. 그 목소리는 너무 절절해서 귀를 막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인, 아직 확인도 되지 않았고 절차도 없습니다. 마음이 앞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말을 끝내지 못한 채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그의 시선 속에서 뭔가 숨기려는 기색을 읽었어요. 그걸 왜 숨기는지,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그 진실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거라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 어딘가에서 미세한 진동음이 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갑자기 나타나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재아 엄마가 그들을 막아서며 소리쳤어요. 건드리지 마. 저 아이는 내 딸이야. 누구도 손대지 마. 하지만 남자들은 지시를 따르는 듯 흔들림 없는 표정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저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숨이 턱 막혀 나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재아는 제 앞에 서서 팔을 벌리며 소리쳤어요. 누나건 건들지 마요. 그 작은 아이가 온몸으로 나를 막아서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용기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자 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재아 쪽을 향해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재아 엄마가 말했어요. 진짜 이유를 말해. 왜 저 아이를 집안에 들이지 못하게 하려는 건데?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 뒤에 깔린 분노와 두려움은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을 한 번에 터뜨리는 것 같았어요. 남자는 짧은 순간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 아이가 돌아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았어요. 어떤 책임을 말하는 건지, 누가 져야 하는 건지, 왜 나 때문에 달라지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저를 이 집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재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재아야, 나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 맞을까? 아이는 고개를 세게 저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누나는 여기 있어야 해요. 엄마도 누나 찾고 있었어요. 그 말은 한 줄기 빛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저를 노려보는 사람들의 표정은 또 다른 어둠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집에는 서로 다른 진실이 존재했고 그 진실은 모두 나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전부를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두려웠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집에서 벌어졌던 일, 그리고 내가 사라졌던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누군가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봤어요. 복도 구석에 서 있던 그림자 같은 사람들, 재아 엄마의 피 묻은 듯한 눈빛, 그리고 남자의 차가운 경고. 그 모두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건 결국 나였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재아 엄마가 제 손목을 붙잡은 순간 그녀의 눈빛은 마치 무너져 내리기 직전의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이 상황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도 붙잡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바람도 없는데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어딘가에서 발걸음 소리 같은 진동이 아주 약하게 전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한 예감이 계속 따라붙었어요. 재아 엄마는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제 손을 감싸며 말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그 이유를 내가 직접 말해야 해. 나는 너를 잃어버린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날을 잊은 적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바닥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재아 엄마 쪽으로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다른 분들이 움직입니다. 그 말은 명령도 부탁도 아닌 경고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 말 속에서 또 하나의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느꼈어요. 이 집에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단순히 몇 명이 아니라 아예 어떤 세력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점점 더 실감하고 있었어요. 재아는 제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누나 그냥 나랑 가요. 여기 싫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저를 지키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복도 구석과 문틈마다 숨어 있는 시선들이 계속해서 숨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들 중에는 의심도 있고 경계도 있고 심지어 두려움 같은 것도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큰 위험이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아 엄마는 깊은 숨을 내쉬며 남자를 향해 말했어요. 내가 직접 말할 거야. 저 아이는 내 딸이 맞아.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들은 지금 이 복도 어딘가에 숨어 있겠지. 그 말에 남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그 미세한 반응이 오히려 대답보다 더 큰 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버틸 수 없다는 듯 제아의 손을 잡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머릿속엔 은주의 얼굴, 나를 딸이라고 부르던 제아 엄마의 울음, 그리고 전부를 숨기려는 듯한 이 집의 분위기가 뒤엉켜 있었어요. 이 집에는 분명히 내가 모르는 거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었고 그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선뜻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아닌 척해도 피하려 해도 결국 이 집이 품고 있는 진실은 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여기서 도망칠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지. 어떤 선택을 하든 더 이상 되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제아의 손을 잡고 뒤로 물러선 순간 공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조용한 복도였지만 마치 누구의 숨소리도 허락되지 않는 장소처럼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제아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다가오려 했지만 양복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앞을 막아섰어요. 부인, 지금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제아 엄마는 몸을 떨며 소리 없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잡혀있는 느낌, 막혀있는 느낌이 이 집 전체에 깔려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져 제아 쪽으로 조용히 시선을 돌렸어요. 아이는 제 손을 꼭 쥔 채 말했어요. 누나, 우리 집 왜 이래요? 엄마는 좋지만 다른 사람들은 싫어요. 다 무서워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는 이 집이 가진 문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이 안에서 진짜 갇혀 지낸 사람은 제아도, 제아 엄마도, 그리고 어쩌면 저도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진실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는 집. 그 안에서 아이는 늘 혼자였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복도 뒤편에서 조용히 걸어오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느리지만 주저함이 없고 마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걸음처럼 규칙적인 발걸음이었어요. 회색빛 양복을 입은 또 다른 중년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표정을 숨기지 않았고 저를 보자마자 흐릿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반가움도 경계도 없었고 오히려 오래전부터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담담했어요. 그는 제아 엄마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부인, 결국 이날이 오긴 오는군요. 그 말은 이 집안 어딘가에서 오래도록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제 막 뚜껑을 여는 것처럼 들렸어요. 제아 엄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흔들어 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겠지. 내가 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그 말에 복도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남자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돌아온다고.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닿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에 온몸이 굳었어요. 마치 그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재하는 제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누나, 집에 가요. 우리 엄마도 같이 가요. 그 말은 너무 순수해서 가슴이 저렸고 동시에 이 집을 더 오래 둘러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떼려 할수록 복도 구석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선이 나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망칠 타이밍도 머무를 이유도 마주할 용기도 한꺼번에 좁혀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색 양복의 남자가 조용히 단정하듯 말했어요. 소연 씨, 이제 당신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떠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여기 남으셔야 합니다. 그 말은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문을 잠가버리는 말 같기도 했어요. 저는 재하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어요. 이 집에서 감춰진 것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로 시작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임을 이제야 확실히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분명히 나와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회색 양복의 남자가 제게 선택을 강요하듯 말하고 난 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말소리는 사라졌지만 공기 자체가 떨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재하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재하 엄마는 흔들리는 눈으로 저와 남자 사이를 번갈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뭔가를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상황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복도의 끝을 바라보았어요. 밝은 조명 아래에서 모든 게 교묘하게 고요한데 그 고요함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게 직감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하라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 왜 모두 저를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목이 메어 숨이 걸리는 듯 했어요. 그때 재하 엄마가 조용히 나를 향해 다가왔어요. 양복 남자가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밀어내고 제 앞에 섰어요. 손끝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연아, 내가 태어나던 날 나는 널 지킬 힘이 없었어. 그게 내 평생의 죄였고 지금도 그래. 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온 이상 난 이전처럼 침묵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말은 절실했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나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인, 감정은 나중 문제입니다. 사실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돌아오면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며 집안은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의 말은 감정을 억누른 계산된 말투였고 그 안에는 현실적인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무슨 책임을 말하는 건지, 왜 내가 돌아온 사실만으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오면 드러나게 될 어떤 과거의 일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재하는 제 옷자락을 가볍게 끌어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그냥 우리 집 오지 말아요. 여기 이상해요. 아이의 말은 순수했지만 사실 가장 정확한 진단처럼 들렸어요. 이 집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중심에 바로 제가 있었어요. 저는 재하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고 재하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데려다 줄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고 양복 남자는 순간 당황한 듯 눈썹을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그러자
회색 양복의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부인, 그러다 더 큰 위험을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 상황을 보고 있을지 모르니 그의 말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어요. 저의 등줄기가 식어버릴 만큼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복도 어딘가에서 미세한 그림자가 흔들렸고 저는 그 순간 이 집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제아 엄마는 결단한 사람처럼 제 손을 잡았어요. 소연아, 일단 나가자. 이 집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어요. 양복 남자들이 잠시 길을 막으려 했지만 제아 엄마의 단호한 눈빛이 그들을 멈춰 세웠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나가며 저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회색 양복의 남자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말해주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시선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문 밖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이 집에서 벌어졌던 진실이 나를 향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택 안에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와 달리 바깥의 냉기에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어요. 제아 엄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문 하나 사이를 두고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아는 제 손을 꽉 잡은 채 한 걸음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을 재촉했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저를 이끄는 동시에 이 상황이 결코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일깨우고 있었어요. 저택 앞마당을 지나 내려가는 동안 제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도 조심스럽게 억누르는 듯했고 발걸음도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표정을 읽으려고 옆을 보았지만 얼굴에는 깊이 눌러둔 불안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아, 일단 차에 타자. 밖으로 나가야 너를 지킬 수 있어. 그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차문을 열어 뒷좌석에 제가 먼저 타고 제아가 제 옆으로 올라탔어요. 제아 엄마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려는 순간 저택 쪽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누군가 그림자처럼 나타나 멈춰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이탈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전해졌어요. 제아는 겁먹은 얼굴로 제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저는 그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숨을 조심스레 내쉬었어요. 시동이 걸리자 제아 엄마는 앞만 바라본 채 부드럽게 차를 움직였어요. 그러나 게이트에 다다르자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어요. 평소라면 자동으로 열려야 할 문이 멈춰 있던 거예요. 제아 엄마는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변화는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문을 잠가 놓은 듯 게이트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차 안의 공기는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고 제아는 울 것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왜 문이 안 열려요? 제아 엄마는 조용히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려 애쓰며 말했어요. 괜찮아, 제아야. 금방 열릴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마 숨기지 못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게이트 앞의 풍경을 살폈어요. 그때 저택 방향에서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발걸음은 느렸지만 전혀 망설임이 없었고 그 자체로 압박감이 다가왔어요.
재아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어요. 누나, 우리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아이의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목소리였고, 그 두려움은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흔들었어요. 그 순간 재아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아, 혹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이 집에서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 진실을 누가 막으려는지도 오늘에서야 내가 확실히 알겠어.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시선만큼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게이트 앞까지 다가온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재아 엄마는 천천히 시동을 다시 걸었어요. 저는 숨을 삼키며 깨달았어요. 이 집을 빠져나가는 것조차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게이트 앞에서 차가 멈춘 채로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숨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차 안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재아 엄마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게이트 너머를 바라봤어요. 다가오고 있는 두 사람의 걸음은 느렸지만 그 느림 속엔 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어디로도 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끌며 압박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손을 올리고 밖을 바라봤어요. 저택의 불빛이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남아있는 시선들은 아직도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재아는 제 손을 꼭 붙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나,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버티기 위한 아이의 마지막 기대처럼 들렸어요. 저는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어요. 괜찮아. 우리 나갈 수 있어. 재아야, 엄마도 있으니까. 하지만 말하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믿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 상황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때 재아 엄마가 전화기를 들고 무언가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표정은 차분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여기서 막히면 안 되는데. 그 말은 누가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심하게 조여왔어요. 그리고 전화기는 연결되지 않은 듯 계속 신호만 울리고 있었어요. 재아 엄마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을 일부러 잠근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차 안의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어요. 저는 다시 게이트 쪽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은 이제 우리와 가까운 곳까지 와 있었어요. 그들은 멈춰 서서 우리 차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고 표정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시선의 무게만큼은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재아 엄마는 시동을 다시 걸었고 엔진은 조용히 떨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다음 행동만을 기다리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게이트 위쪽에 작은 경고등이 켜졌어요. 빨간색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고 잠시 뒤 게이트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를 시험이라도 하듯 서서히 천천히 열렸어요. 재아 엄마는 미세하게 눈썹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어요. 누군가가 열어준 거야. 그 말은 안도감이 아니라 새로운 불안으로 바뀌었어요. 열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게이트가 완전히 열리자 재아 엄마는 조심스럽게 차를 앞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빠르지도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부드럽고 조용하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갈 때 몸이 차갑게 굳었어요. 게이트 밖에 도로로 나오자 재아는 작은 숨을 내뱉으며 말했어요. 우리 나왔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왔다는 건 맞지만 벗어난 건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리고 재아 엄마가 말했어요. 소연아, 이제부터 정말 조심해야 해.
너를 다시 찾으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반대로 절대 돌아오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진실의 시작을 알리는 문 같았어요. 그리고 그 문은 이미 열리고 있었어요. 도로에 들어선 차는 한동안 말없이 움직였어요. 바깥 풍경은 밤 공기에 젖어 고요했지만 차 안은 오히려 더 조용해서 서로의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제아는 제 손등을 꼭 붙잡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의 온기에 겨우 마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제아 엄마 역시 앞만 바라보며 운전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전혀 안정돼 있지 않았어요. 마치 백미러에 비치는 뒤쪽 세상을 계속 경계하는 듯 했어요. 그 모습이 저를 더 긴장시키고 있었어요. 차가 큰 도로로 합류하자 제아 엄마는 천천히 속도를 올렸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조용히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어.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멀찍이 떨어진 거리였지만 일정한 속도로 우리를 따라오는 검은 차량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차가 흔들리지도 않고 속도도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움직임이었죠. 제아는 제 옷자락을 잡고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누나 또 집사람들인가요? 그 말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무 근거는 없었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아 엄마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지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어. 그녀는 방향 지시등을 켜며 차선을 바꿨지만 뒷차도 그 움직임을 거의 그대로 따라왔어요. 상황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택 안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도망쳐 나온 것 같았던 순간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저는 제아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괜찮아. 우리 셋이 있으니까. 하지만 제아는 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누나 엄마도 무서워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운전석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제아 엄마의 눈빛에는 확실히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꾹 눌러 참고 있다는 게 더 명확했어요. 그녀는 진실을 밝히려는 쪽이었고 그 때문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차는 도시의 외곽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불빛이 적어지고 도로가 한산해지자 제아 엄마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소연아,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내가 사라지던 날 나는 단순한 사고라고 들었어. 하지만 그건 절대 사고가 아니었어. 그 한마디로 모든 공기가 다시 가라앉았어요. 누군가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널 막으려고 했어. 그 말은 돌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제아는 깜짝 놀란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누가 그런 걸 해요? 제아 엄마는 대답하지 못한 채 앞을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대답보다 더 명확했어요. 그 누군가는 이미 우리를 알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다. 제아 엄마의 입에서 사고가 아니었다라는 말이 나온 순간 차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저 불안하던 분위기가 이제는 정확한 형태를 가진 공포로 바뀌었어요. 뒤에서 우리 차를 일정하게 따라오던 검은 차량의 헤드라이트는 더욱 선명해 보였고 그 빛이 차창을 스칠 때마다 덩줄기가 허늘하게 식었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제아 엄마의 말을 기다렸어요.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숨길 수 없다는 듯 단단해져 있었어요. 너를 데려간 사람이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듯 했어요. 재아는 불안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며 작게 말했어요. 엄마 말해줘. 그 순간에야 재아 엄마는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고 말을 계속했어요. 은주 씨가 너를 데려간 건 맞아. 하지만 그건 혼자가 아니었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부탁했어. 널 데리고 사라지라고. 그 말은 제 마음을 세게 쳤어요. 은주가 단순히 우연히 나를 발견해 데려온 줄 알았던 내 삶의 시작에 전혀 다른 누군가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얼얼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가 그런 부탁을 했는데요? 재아 엄마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마치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문이 열릴 것처럼. 그러다 조용히 한 문장을 꺼냈어요. 우리 집안 사람이야. 그 말은 모든 무게를 가진 돌처럼 떨어졌어요. 저는 말을 잃었고 재아는 나를 향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재아 엄마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누군가가 널 없애고 싶어 했어. 이유는 그 사람이 지켜야 한다고 믿는 자리 때문이었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한 아이를 없애려고 했다는 말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어요. 저를 반기지 않던 저택의 분위기, 저를 보자마자 굳어버린 사람들의 표정, 따라오는 차량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나를 경계한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지키려는 자리가 있었고 내가 돌아오는 순간 그 자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었어요. 차 안의 긴장이 한층 더 짙어질 때 뒤따라오는 검은 차량이 갑자기 간격을 좁히기 시작했어요. 재아 엄마는 놀라 급히 핸들을 조정했어요. 차가 흔들렸고 재아는 제 팔을 꽉 붙잡았어요. 누나 조심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저를 놓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뒷차는 클락션 하나 울리지 않았지만 더 무섭게 다가왔어요. 마치 우리를 몰아붙이듯 일정한 속도로 바짝 붙어오고 있었어요. 재아 엄마는 이를 꽉 깨물며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게 알았어. 그때 널 지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도시 외곽의 가로등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재아 엄마는 오른쪽 골목으로 재빠르게 차를 틀었어요. 그곳은 가로등도 드문 좁은 도로였고 검은 차량이 따라오기에 까다로운 길이었어요. 차는 크게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고 뒷차의 불빛도 잠시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저는 안도하며 숨을 내쉴 뻔했지만 재아 엄마가 말했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지금부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해. 그 말은 앞으로의 일이 더 거세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예고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었다.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숨겨진 이유가 이제 나를 향해 열리고 있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선 차는 잠시 동안 뒷차의 불빛에서 벗어난 듯 보였어요. 그러나 그 안도감은 길지 않았어요. 재아 엄마는 시선을 도로에 고정한 채 여러 갈래로 갈라진 길 사이를 선택하며 빠르게 움직였어요. 평소 이곳을 자주 운전하는 사람처럼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긴장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차창 밖에는 인적이 드물어 가로등 불빛 사이로 어둠이 깊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의 움직임만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재아는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댄 채 숨을 가늘게 쉬었고 저는 그 작은 떨림이 전해질 때마다 더 큰 불안이 밀려왔어요. 한참 동안 골목을 이동한 뒤 재아 엄마는 큰 도로가 아닌
더 깊은 외곽 쪽으로 차를 틀었어요. 그곳은 작은 창고나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지역이었고, 밤에는 거의 차량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아 엄마는 차를 조심스럽게 세웠고, 시동을 끄기도 전에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당분간 여기서 숨을 고르자. 계속 움직이면 오히려 눈에 띌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그 안에 숨기보다는 지키기가 더 강하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까 말한 그 자리 그게 뭔데요? 누가 왜 저를 여전히 끝내지 못한 질문이 목에 걸려 있었어요. 제아 엄마는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집안의 자리 중에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태어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너는 그 질서에 반하는 아이였어. 그 말은 단순히 권력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오래된 믿음과 고집이 섞인 문제라는 걸 알려주는 말이었어요. 너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어요.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겐 위협이 됐고 그 때문에 나는 태어나자마자 사라져야 했던 거예요. 평생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위험 요소였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정도로 허탈함이 몰려왔어요. 제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눈을 뜨며 말했어요. 누나가 왜 위협이에요? 누나는 그냥 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 순진한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마음을 찔렀어요. 그때 갑자기 창문 밖에서 희미한 빛이 번졌어요. 한 블록 너머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차량의 불빛이 건물벽에 흔들리며 비치고 있었어요. 제아 엄마는 즉시 몸을 낮추며 말했어요. 조용히 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근처를 찾고 있어. 저도 숨을 멈추고 창밖을 응시했어요. 차량의 불빛은 어느 건물 앞에서 멈추더니 천천히 방향을 틀었어요. 마치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처럼 신중한 움직임이었어요. 우리가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잠깐 숨을 돌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다시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아 엄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아, 너를 데려간 사람.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 은주 씨가 왜 너를 숨기듯 키웠는지 이제야 알겠지? 그 말은 또 다른 조각을 건드렸어요. 은주가 나를 데려간 건 단순한 선의도 돌발적인 선택도 아니었다는 것. 그녀 역시 누군가를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조각이 하나로 모이려 하고 있었어요. 제아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은주 씨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문장처럼 들렸어요. 나는 은주가 나를 지키기 위해 한없이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 삶조차 숨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밀려왔어요. 차 안은 어둠에 잠긴 외곽의 정적과 섞여 더 고요해졌어요. 멀리서 지나가는 차량 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고 그 고요함은 마치 이곳이 세상 어느 곳과도 연결되지 않은 자소처럼 느껴졌어요. 제아는 제 옆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은주 이모도 위험했어요? 그 질문이 마음을 아리게 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떨려 있었어요. 제아 엄마는 앞좌석에서 미묘하게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누구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은주 씨에게 너를 맡긴 거야. 그때 그 사람도 목숨을 걸고 움직였겠지.
그녀의 말은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오래 묻어둔 죄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제아 엄마는 조용히 백미러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 친아빠야. 그 한마디는 차 안의 모든 공기를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친아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인물이 갑자기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아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아 엄마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 사람은 집안 싸움에서 밀려 있었어. 내가 태어난 뒤 너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거야. 제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려는 순간 멀리서 다시 한번 차량의 불빛이 느릿하게 움직이며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제아 엄마는 즉시 말했어요. 움직여야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고 최대한 소리를 죽이듯 부드럽게 차를 움직였어요. 우리가 숨어 있던 공장 지역의 그림자가 흐르듯 스쳐 지나갔고 그 속에서 또 다른 불안이 움트는 게 느껴졌어요. 차는 낮은 언덕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어요. 제아 엄마는 백미러를 계속 확인하며 길을 선택했고 제아와 저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어둠은 깊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진실의 형태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내가 사라졌던 이유, 은주가 나를 키운 이유, 그리고 재벌가가 나를 두려워했던 이유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닿아 있었어요. 제아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어요. 소연아, 내 아빠는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그 사람도 여전히 위험 속에 있어. 그 말은 또 다른 문을 여는 열쇠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차는 외곽의 어둠 속을 조용히 지나고 있었어요. 멀리 도시 불빛이 아련하게 비쳐 보였고 그 사이로 차체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제아는 여전히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의 작은 온기에 마음을 겨우 붙잡고 있었어요. 제아 엄마는 말없이 길을 살피며 운전했지만 그 표정에는 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어요.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깊은 진실에 다가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양옆으로는 오래된 창고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제아 엄마는 조심스럽게 차를 멈추더니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소연아, 너를 만나게 될 사람이 있어. 내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다면 지금이 그때야. 그녀의 말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빠인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제아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태어난 날부터 너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몸을 감싸며 정신이 조금 더 또렷해졌어요. 오래된 창고 건물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안쪽 깊은 곳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제아는 무서운 듯 제 뒤에 서 있었고 저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다가갈수록 공기의 무게가 달라졌어요. 숨결 하나까지 조심해야 할 것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창고 문 앞에서 제아 엄마가 걸음을 멈췄어요.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밀었고 안쪽에는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 아래 의자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가진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남자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어요.
소연아.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너무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래전 꿈속에서 들은 목소리가 현실로 나온 것처럼. 저는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릎 위에서 움찔 올랐다가 멈췄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어요. 정말 아빠 맞아요? 남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소연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그때 너를 보내는 수밖에 없었어. 그의 말은 변명 같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변명이 될 수 없을 만큼 진실했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는 제가 태어나던 날 이미 집안의 위협을 알고 있었고 은주에게 부탁해 저를 숨겼어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채로 오랫동안 숨어 지내며 단 한 가지 희망만 붙잡고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다시 나타나 주기를.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가슴속에 오래 쌓여 있던 빈자리가 서서히 메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제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제아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해. 그 사람들은 내가 돌아온 걸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아직 끝난 싸움의 초입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아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숨지 않을게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직접 찾을 거예요.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내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시작됐다는 걸.